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유럽, 남미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 작가로 잘 알려진 파비안 네그린이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파비안 네그린은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 형제 안데르센 등의 고전 이야기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해 주어요. 수채 물감부터 파스텔, 잉크, 템페라 등의 다양한 색과 표현 기법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이 작가의 특징이에요. 고전 이야기를 주로 다루지만 오늘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고전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며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에요.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표지를 봐주세요. 털에 알록달록한 물감이 묻혀진 돼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 양옆을 보니 맛있는 산딸기가 열려있네요. 아마도 돼지가 이 산딸기를 맛있게 먹었나 봐요. 또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돼지의 위에 꼬마 아이가 우거진 풀 사이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 같나요? 그림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함께 읽기 전에 약속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앞표지로 돌아와서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제라고 해요. 표지와 그림책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표지에서 보았던 꼬마 아이의 뒷모습이 보여요. 장난감을 들고 통통 점프하듯 한껏 신나 보여요. 그 옆엔 꼬마 아이의 누나로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 보이네요. 멀리 뛰고 있는 모습이 어딜 가려는 것일까요? 동물 가족. 졸졸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작은 시냇가예요. 이 기다란 물줄기를 따라가면 무엇이 나올 것 같나요? 네모난 그림 속 가족의 모습을 보세요. 이 공간은 어디 같나요? 맞아요. 자동차 안이에요. 운전하는 아빠와 제잘제잘 떠드는 누나 줄리아와 남동생 빅토르, 그리고 진정시키려는 손짓의 엄마가 보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은 지금 오줌이 마렵대요. 얼른 자동차를 세워야겠어요. 소란스러운 자동차 속과 달리 밖은 평화로워요. 자동차 창문 밖의 풍경을 보니 지금은 어떤 계절인 것 같나요? 맞아요. 붉은 단풍과 노란 낙엽을 보니 그림책 속 계절은 가을이에요. 누나 줄리아는 노랗게 잎이 변한 낮은 나무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고, 빅토르는 아까 면지에서 보았던 그 뒷모습을 하고 있어요. 파란 장난감 배를 들고 누나에게 신나게 다가가고 있죠. 이 장난감 배는 어디에서 갖고 놀아야 재미있을까요? 맞아요. 물에 동동 뛰어야 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시냇가가 있어서 빅토르는 배를 띄워보아요. 시냇가의 일렁이는 표면을 보세요. 나무와 하늘의 모습이 비춰진 시냇가는 물살이 천천히 움직일 거란 생각과 달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왔다면 분명 소풍 온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줄리아와 빅토르는 어떤 상황인가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른 따라가야 해요. 줄리아와 빅토르, 누가 더 빠른가요? 마침내 줄리아가 배를 잡았어요. 신남도 잠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시냇물을 따라왔으니 다시 시냇물을 따라 반대로 올라가면 엄마 아빠를 만날 거라는 영리한 누나의 말을 듣고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아뿔싸, 두 갈래 길에 시냇물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두 갈래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알록달록 물든 나무가 우거져 빛도 들지 않는 숲이에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지 낙엽들이 카펫처럼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는 토끼와 빅토르가, 오른쪽에는 줄리아와 노란 카나리아 새가 있네요. 각각 다른 길을 가서 동물 친구들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토끼와 카나리아의 표정을 보세요. 토끼는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에 반면 카나리아는 줄리아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짐작이 되나요? 이 두 동물은 각각 겁먹은 줄리아, 용기를 주는 빅토르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나무가 가득했던 숲을 벗어나 뻥 뚫린 들판을 만났어요. 우와,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아름다웠다니. 가을바람에 낙엽도 작은 풀잎도 하늘하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으면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빅토르와 줄리아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어요. 땅 위에 낮은 풀잎이 이렇게나 길었다니. 이 길도 오랫동안 사람이 지나지 않았나 봐요. 아름다운 곳을 지나는 줄리아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이 가득해 보이네요. 다시 동물이 등장해요. 이번엔 화려한 색의 앵무새네요. 줄리아의 모습이 보이는 걸로 보아 앵무새는 빅토르인가 봐요. 왜 앵무새로 표현했을까요? 이번엔 여우가 등장하네요. 줄리아를 왜 여우로 표현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곧 흐르는 물가에 도착했어요. 누나는 면지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물속 튀어나온 돌을 폴짝폴짝 뛰어넘었어요. 빅토르는 주저하며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자, 이번 장을 잘 보고 나라면 줄리아와 빅토르를 어떤 동물로 표현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책장을 넘겨보세요. 작가는 줄리아를 사슴으로, 빅토르는 달팽이로 표현했네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했나요? 그림책 가득 세밀하게 그려진 우거진 단풍숲과 시냇물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번에는 표지에서도 보았던 돼지가 있네요. 진짜 돼지가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돼지는 빅토르의 시선에서 본 누나의 모습이에요. 누나가 빅토르에게 줄 것을 남기지 않고 모든 열매를 먹어버렸지 뭐예요. 정말 빅토르의 눈에는 누나가 돼지처럼 보였겠는걸요? 누나는 빅토르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살펴보자고 말해요. 빅토르는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조심조심 높은 곳으로 올라간 빅토르의 모습을 보세요.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처럼 주변 모든 나뭇잎들이 빨개져 있어요.
높은 곳에서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길을 잃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 악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 나무 위의 빅토르를 엄마 아빠가 발견했어요. 아빠는 언제 울었다는 듯이 아주 기뻐하고 있고 그에 반면 엄마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동물로 변했나요? 나라면 슬퍼하는 아빠와 화난 엄마를 어떤 동물로 표현할 것 같은지도 이야기해보아요. 얼른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보아요. 떨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가족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마치 코알라처럼요. 앞으로 엄마 아빠의 허락 없이 먼 곳으로, 그것도 숲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시 가족들은 여정을 떠나요. 누나의 손에는 호랑이, 빅토르의 손에는 코끼리 인형이 들려 있어요. 이 둘로 이들은 또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동물가족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남매가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고 결국 가족을 만나는 모습의 순간순간을 다양한 동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 그림책이었어요. 인물들의 특징을 담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영리한 생각을 할 때는 여우, 말을 따라할 때는 앵무새, 행동이 빠를 때는 사슴, 느릴 때는 달팽이 같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제 활동지에 그림을 그려볼 차례예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의 특징을 담아 동물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 완성한 후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